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에서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른이 넘어서도 자신의 가게로 출근하고 공방에서 연장을 잡고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걷다 보면 빵집 문을 여는 백발의 주인과 마주치기도 하고 오래된 시계 가게에서 돋보기를 쓴 채 작은 부품을 들여다보는 노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라면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저 나이까지 꼭 일을 해야 하나요? 스위스는 연금도 잘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싼 나라니까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노인들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젊을 때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기도 하고 오전 몇 시간만 가게를 열기도 하며 후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만 회사에 나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일을 아주 작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놀랍게도 노후의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막아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일 중독이어서도 아니고 평생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지키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이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위스에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의 수가 20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은 더 오래 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고생한 사람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등을 떠미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며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행복한 노후를 들여다보면 은퇴란 모든 일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일만 남기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아래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빵 굽는 냄새가 골목으로 퍼지고 우유와 치즈를 실은 차량이 천천히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중 한 빵집의 문이 아침 6시 반에 열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주인은 70을 넘긴 남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과거에는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반죽을 하고 오븐을 확인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힘이 필요한 반죽 작업은 아들과 젊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그는 오전에 가게로 나와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빵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지 누가 무릎 수술을 받았는지도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섭니다. 오후에는 아내와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까운 산길을 걷습니다. 그는 은퇴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게의 책임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다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스위스의 정년은 기본적으로 65세입니다. 그러니 7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노인들이 모두 정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년을 지나고도 일을 계속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정년 이후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일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경우가 많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수는 자신의 가게나 농장, 공방을 가진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정한 날짜에 맞춰 갑자기 일을 끝내기보다 몇 년에 걸쳐 책임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루 1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다시 4시간으로 줄이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나갑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은퇴가 아니라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은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흔히 하나의 날짜로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까지는 회사원이고 다음날부터는 은퇴자입니다. 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결제를 받으러 찾아오던 부장님도 퇴직 다음날에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제까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선생님도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던 분도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처음 몇 주는 좋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 수도 있고 평일 낮에 목욕탕이나 시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녀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면 조금 이상한 감정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으며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을 그만뒀을 뿐인데 마치 사회에서 나까지 지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월급이 끊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는 일이 더 큰 충격이 됩니다. 직장은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주고 옷을 차려입을 이유를 주고 매일 말을 나눌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일이 지겹고 동료가 피곤해도 그 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사장님이 없으면 이 가게가 돌아가지 않아요. 젊을 때는 이런 말을 당연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는 순간 그 말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일부 노인들은 바로 이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정밀 기계를 다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년이 되면 현장의 책임자 자리에서는 내려옵니다. 매일 생산량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그만둡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회사로 나가 젊은 기술자들에게 기계가 내는 미세한 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기계 설명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 아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이 발생하는지, 언제 부품을 교체해야 큰 고장을 막을 수 있는지, 고객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실제 문제는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회사는 그의 경험을 얻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젊을 때의 노동과 다릅니다. 실적 경쟁도 없고 승진을 위해 누군가와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내려놓되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스위스 노인들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일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은 흔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상사의 잔소리, 거래처의 요구, 정해진 시간, 실적 압박을 떠올리면 은퇴 후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70세에도 일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끝없는 고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고령 근로자 중 상당수는 그런 일의 무거운 부분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일을 아예 없애는 대신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회사의 시간에 맞춰 살았다면 노년에는 일을 자신의 몸과 생활에 맞춥니다. 오전에 몸 상태가 좋으면 몇 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겨울에는 일을 줄이고 관광객이 많은 여름에만 돕기도 합니다. 매일 출근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상담이나 서류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힘든 육체 노동은 젊은 사람에게 넘기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만 맡습니다. 일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가 부유한 나라이고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역시 물가가 매우 높고 주거비와 의료보험료 부담도 큽니다. 젊을 때 충분한 연금을 쌓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일을 쉬었던 사람, 자영업을 하며 직장연금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 어떤 노인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스위스 노인들이 모두 순수하게 취미 삼아 일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이 돈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억지로 일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활비가 없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노후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인간관계와 목적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노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스위스 노후의 중요한 차이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자신이 일의 양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후와 일해야만 하는 노후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빼고 노인은 계속 일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에게 70세까지 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분에게는 휴식이 가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모든 노인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일을 계속할 자유와 일을 그만둘 자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노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만 상상해 온 것은 아닐까요? 물론 평생 고생한 사람에게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쉬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이 완전히 같아지고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사라지면 시간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편안함보다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일부 노인들은 아주 작은 일을 남겨둡니다. 월요일에는 가게에 나가고 수요일에는 후배를 가르치며 금요일에는 지역 모임을 돕습니다. 그 일정이 한 주의 뼈대가 됩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다시 출근할 날에는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섭니다. 누군가는 노인이 되었는데도 출근해야 한다니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출근은 젊을 때처럼 의무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스위스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월급보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합니다.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 함께 커피를 마시는 동료, 자신의 조언을 기다리는 후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과만 지내면 가족에게 모든 감정과 대화를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살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는 말이 생기고 그 약속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이유도 생깁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을 사회 안에 머물게 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연금 통장보다도 강하게 하루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에서는 왜 이런 식의 노후 근로가 가능할까요? 그 배경에는 작은 가게와 가족기업, 자영업 문화가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정해진 정년에 맞춰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자기 가게나 농장,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가족 사정에 맞춰 역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의 모든 일을 하다가 점차 경영을 자녀에게 넘깁니다. 이후에는 오래된 단골을 맡거나 중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일만 맡습니다. 나중에는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나옵니다. 이렇게 책임을 단계적으로 내려놓으니 은퇴가 삶을 둘로 잘라놓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삶에서 쉬는 삶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스위스의 작은 치즈 농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아들은 새벽에 소를 돌보고 무거운 치즈를 옮깁니다. 이른이 넘은 아버지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숙성실에 들어가 치즈의 냄새와 표면을 확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치즈를 만든 사람만이 알아채는 미세한 차이를 살핍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만 농장에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생활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의 경험을 얻고 노인은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여전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습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힘은 줄어들 수 있지만 판단력과 경험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나이 든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 문제를 미리 알아챕니다. 두 세대가 경쟁하는 대신 서로 다른 장점을 나누면 노년의 일은 젊은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돕는 역할이 됩니다.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와 정밀 기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문화에 있습니다. 설명서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손끝과 귀로 익혀야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기계가 평소와 아주 조금 다른 소리를 낼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채는 감각, 손님이 말하지 않은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어떤 재료가 날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는 지식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부터 당신의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일부 기업들은 고령 직원을 과거와 똑같은 자리에 붙잡아 두기보다 후배 교육이나 품질 점검, 고객 상담처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로 옮깁니다. 무거운 책임은 내려놓고 가장 잘하는 일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스 노인들은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분은 놓고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부분만 남기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했지만 노년에는 조금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회의는 빠지고 복잡한 행정은 후배에게 넘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잘하는 일에만 시간을 씁니다. 어쩌면 행복한 은퇴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